독일이 정신 차리고 소녀상 존치 결정을 내리자 일본이 혼돈에 빠진 모양새입니다. 교도통신에서는 일본 외무성이 자민당 모임에서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에 1년 기한으로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에 대한 설치 기한 내 철거는 단념하고 1년 후 철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외무성은 당장 소녀상을 철거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1년 설치 기한 후 철거로 목표를 수정한 셈입니다. 모임에 참석한 의원이 어떤 수단으로 실현할 것인가 묻자 외무성 측은 설치를 지지한 구의원, 의원들과도 협의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마음대로만 되지는 않을 듯 보입니다. 독일에서는 영구하게 소녀상을 설치하겠다는 방침이 추진 중인데요. 독일의 진보정당인 녹색당과 좌파당은 1993년 고노다마의 내용을 기반으로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의 존재를 인정하고 사죄의 뜻을 전한 적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평화의 소녀상은 한국 여성에 대한 일본군의 폭력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한다. 소녀상 설치를 통해 독일에서도 전쟁 범죄에 대한 토론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로써 철거 위기에 놓였던 독일 베를린시 평화의 소녀상이 지역의회 결정에 따라 영구 설치를 위한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지자 일본에서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독일 베를린시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이 철거되지 않고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된 배경에는 한국계 시민단체의 활동과 더불어 독일 사회에 한국 쪽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쉬운 토양이 있어서 이런 결과가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독일 언론의 보도 방향성을 거론하며 베를린 소녀상 설치를 두고 한일이 갈등했을 때 독일 언론은 일본 우파와 보수 정부의 대응은 전시폭력의 해결이나 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일본 정부를 비판했다. 또 독일의 일본 연구자 중에도 일본의 전후 처리 방식에 비판적인 사람이 많았다. 독일인들은 자신들의 경우는 나치 전후 처리를 잘했지만 일본은 불충분했다는 견해를 갖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며 한국계 시민단체는 그런 독일인의 자존심을 이용하는 면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마디로 독일이 자기네 나치 정권의 처리 방식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일본의 군국주의의 잔재를 깎아내리며 청산하지 못했다는 인식을 홍보하기 위해 소녀상 존치 결정을 내렸다는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실제로 일본은 군국주의의 잔재에 취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일본의 군국주의 미화가 한국에서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최근 온라인 쇼핑몰 쿠팡에서는 가미카제 관련 상품을 팔다가 소비자의 지적을 받고 판매를 중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폭탄이 장착된 비행기를 몰고 자살 공격을 한 일본 특공대를 의미하는 가미카제는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인데요. 쿠팡에서는 이 상품을 일장기 머리띠라며 일본에서 정신통일과 기압의 향상을 위해 이용되는 영적 아이템이다. 수험생에게 필요한 물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가미카제 관련 상품은 지난 광복절 당시 한 차례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당시 국내 각 이커머스 업체 홈페이지에 가미카제를 검색한 결과 수많은 관련 제품들이 판매되었는데요. 업체 측은 불법 또는 판매 부적합 상품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만약 판매자가 등록한 상품에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판매를 중단한다면서 판매자가 등록한 상품을 수시로 세심하게 모니터링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이건 초등학생이 들어도 화날 일이다, 무식하다, 저런 걸 어떻게 수험생을 위한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대체 의도가 뭐냐, 실망이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무식한 사람들의 몰지각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방크에서는 국내 업체뿐 아니라 해외 유명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 이베이, 월마트에서 가미카제 관련 제품의 판매와 유통을 중단해달라는 항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또한 지난 10월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의 홀령을 함께 제사 지내는 야스쿠니 신사의 가을 큰 제사에 공물을 복납하며 군국주의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본의 행보를 저지하기 위한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더욱 긴밀해질 전망입니다. 실제로 한국과 독일은 1883년 11월 26일 한독 통상우호 항해 조약이 체결되면서 한국과 독일의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수립한 이후 양국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긴밀한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독일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한국이 경제 기적을 일으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했고, 통일을 중심으로 한 독일의 정치적 경험은 한국의 정계와 학계에서도 한국의 길을 찾는데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는 고위급 인사들로 구성된 한독 통일자문위원회가 발족되어 매년 회의를 개최하고 있고, 2014년 가을에는 슈타인마이어 전 연방외교부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통일의 외교정책적 측면을 주로 다루는 한독 통일외교정책 자문위원회가 창설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렵던 1960년대에는 독일 광산 인력 수요가 상당했고, 독일은 한국 광부들을 통해 인력난을 타개하고자 했습니다. 이로 인해 서독 파견, 한국 광부, 임시 고용 계획이 탄생했고 1963년 12월 7일 협정이 발효되었습니다. 이 협정은 이례적인 것이었습니다. 독일이 유럽권 밖의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협정이었던 것입니다. 1977년까지 한국인 8천여 명이 광부가 되어 독일 광산에서 노동을 했고, 이들의 뒤를 이어 한국인 간호사 만여 명이 독일 병원으로 파견되었습니다. 독일로 파견된 인력들이 한국으로 돈을 송금하는 것도 도움이 되었지만, 이 협정으로 인해 독일은 당시 약 30%에 육박하던 한국의 높은 실업률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인 광부들과 마찬가지로 한국 간호사들 역시 독일에서 크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전문적이고 친절하다는 평을 받았으며 고용 계약도 연장되었습니다. 한국인 광부들과 결혼한 간호사들도 있었고, 한국에 있는 남편을 독일로 부르거나 혹은 독일인과 결혼한 간호사들도 있었습니다. 3년 후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한 애초의 계획과는 달리 한국 간호사들의 절반 이상이 독일에 남았습니다. 이들은 오늘날 한독 우호 관계의 주축이 되고 있습니다. 간호사들과 함께 한국인 광부들은 라인강의 기적을 이루어내는데 큰 공헌을 했습니다. 동시에 이들은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어 한국의 발전과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데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오늘날 한국 이주 노동자의 대다수는 루르 지역이나 라인란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들은 독일 최대이자 서유럽에서 두 번째로 거대한 한국 교민사회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들 중 상당수가 독일을 고향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독일 사회 통합의 모범적인 사례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과 독일은 여러가지 공통된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효율적인 다자주의 강화, G20 내 틀에서의 새로운 세계경제, 금융질서 구축, 평화유지 활동 참여, 기후변화 방지, 대량 살상 무기의 비확산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오늘날까지도 이런 행보는 이어져 최근에도 최종건 외교부 차관은 미겔 베르거 독일 외교부 사무차관과 화상회의를 하고 관계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민의 필수 입국을 보장하는 중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내년 1월 1일부터 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간 한국인들이 부모, 자녀와 같은 직계가족 이외에 가족 방문과 업무 출장, 유학, 취업 준비를 목적으로 독일을 방문하려 할 때 겪었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코로나19 확산에도 전략적 소통을 지속해왔다고 평가하며 내년에도 긴밀한 고위급 교류를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베르거 차관은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코로나19 대응 모범 사례로 독일에도 귀감이 되고 있다며 양자 차원은 물론 주요 7개국, 주요 20개국 등 국제무대에서도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은연중에 한국을 G7 국가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는 일본에게 있어 뼈아픈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국을 G7에서 몰아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반대해왔는데 미국과 영국에 이어 독일까지 가세해 한국의 위상을 인정하고 있으니 배아픈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앞으로도 독일과 한국의 돈독한 관계를 바탕으로 일본의 군국주의는 국제적 조롱거리로 전락할 예정입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한국과 독일이 역사적으로나 최근 외교 정세로 보나 돈독한 사이인데 일본이 아주 둘 사이를 떼놓기 위해 별짓을 다 하고 있네요. 일본에 대한 수출 규제를 두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크게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은 익히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 부회장이 분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일본을 응징할 채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경영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삼성이 반도체, 스마트폰, 가전에서 일본 부품을 싹 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완전한 탈일본을 이뤄내 일본의 정치적 욕망에 의해 기업이 휘둘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 매체는 삼성이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일본산 소재, 화학약품을 다른 나라의 것으로 대체하려고 한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삼성은 TF는 없고 그럴 계획도 없다고 진화했지만 전문가들은 삼성이 내부적으로는 이미 탈일본 대책을 마련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9일 MTN 머니투데이 방송은 삼성이 최근 전면적으로 부품을 교체하라는 내부 공문을 하달했고 이에 따라 대체재를 확보하는 중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내년 2020년 1월쯤이면 삼성의 모든 제품에 일본산 소재, 부품이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재용 부회장의 지침 말에 삼성이 하나 될사불란하게 움직이면 결국엔 탈일본화에 성공할 것이라는 것이다. 현재 삼성은 국내산 부품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미국과 유럽 등 해외로 나가 대체재를 확보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삼성 관계자는 MTN 머니투데이 방송에 이제 탈일본화는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진행됐다면서 일본이 와서 무릎 꿇고 손을 싹싹 빌어도 이미 늦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수급이 용이하던 일본산 소재, 부품을 다른 나라의 것으로 대체하면 가격 경쟁력에서 취약해질 수도 있다고 분석한다. 하지만 이미 이 부회장의 의지가 매우 확고한 만큼 탈일본화가 재검토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여론이다. 타깃을 잡으면 세밀하고 날카롭게 분석해 확실하게 응징한다는 일본이 삼성에 타격을 줘 한국을 흔들려고 했지만 되려 일본 수출 기업들에게 위기가 닥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창립 50주년 맞아 임직원들에게 격려와 당부 메시지. 삼성전자가 1일 창립 50주년을 맞았다. 삼성전자는 이날 수원 삼성 디지털시티에서 김기남 대표이사 부회장, 김현석 대표이사 사장, 오동진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를 가졌다. 이재용 부회장, 미래 세대에 물려줄 100년 기업 강조.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창립 50주년 기념 영상을 통해 지난 50년 동안 땀 흘려 헌신한 임직원들의 노력을 격려하고 다가올 50년을 준비해 미래 세대에 물려줄 100년 기업이 되자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우선 지금까지 50년은 여러분 모두의 헌신과 노력으로 가능했습니다 라며 초인류 기업으로 도약한 삼성전자의 성과에 대해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이 부회장은 이어 앞으로 50년 마음껏 꿈꾸고 상상합시다 라고 밝히고 50년 뒤 삼성전자의 미래는 임직원들이 꿈꾸고 도전하는 만큼 그 가능성이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또 우리의 기술로 더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만듭시다 라고 말했다. 앞으로 기술 혁신은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 사회와 인류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마지막으로 같이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세계 최고를 향한 길입니다 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당부했다. 경영진과 임직원들 초인류 100년 기업 역사를 쓰자고 다짐. 이날 창립 50주년 창립 기념식에 참석한 경영진과 임직원들은 지난 반세기 동안 삼성전자가 이룩한 성과를 기념하고 초인류 100년 기업의 역사를 쓰기 위해 힘차게 나아가자고 다짐했다. 김기남 부회장은 창립 기념사에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3가지 실천 사항을 임직원들에게 당부했다. 김 부회장은 미래는 상상할 수 없는 변화의 물결이 몰려올 것이므로 끊임없는 학습과 과감한 도전, 혁신으로 초인류 기술 중심 문화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자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다각적인 채널과 네트워크를 통해 업계 생태계를 이해하고 진화하는 시장과 잠재된 니즈를 발굴해 철저히 고객을 지향하는 기업으로 변화하자고 주문하고 임직원들은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며 회사의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 참여해 상생과 나눔을